검찰은 고소 고발된 신군부 인사 38명 전원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반란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소해서 법정에 세울 경우에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돼서 국력 소모가 우려되고 대다수 국민들도 지난 일로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불기소 처분의 이유입니다. 엄청난 파장을 의식한 검찰 나름대로의 묘수를 내세운 것입니다만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백한 군사 반란이지만 법정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검찰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소추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34명은 기소유예, 반란 부하 내동 혐의의 정호영 의원 등 4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 안 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으로 판사의 집행유예와 같은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국론 분열로 국력이 필요 없이 소모되고 지난 일로 인한 갈등과 반목 혼란은 국가 발전을 해치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 결정으로 매듭짓자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피고소인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조사해보니 진상이 이렇더라며 12.12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지만 반란죄와 기소유예라는 극과 극 때문에 평가 또한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강경론에서부터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제 와서 반란죄로 처벌하란 말이냐는 의견까지 유죄 인정의 의미를 두느냐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국민의 판단은 아직 남은 것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 5.18 특별법에 거는 기대는 처벌 못지않게 철저한 진상규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12.12에서 5.18에 이르기까지 지난번 검찰 수사 때도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 이번에야말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한 점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은 그 전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검찰은 지난 7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쟁점이 되어온 많은 부분들에 대해 미지수로 남겨놨습니다. 먼저 양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의 결론은 시위대의 공격에 당황한 공수부대원들이 자위 차원에서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총을 쏜 사람은 있어도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당시 지휘체계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당시 작전권이 공식적으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윤흥정 전교사령관에게 있었지만 전두환 씨 명령으로 정우현 특전사령관이 현지에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5.18이 신군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12.12에서 5.17 계엄 확대와 5.18 학살, 그리고 최규하 씨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낱낱이 파헤쳐져야 합니다. K공작과 충정계획 등 당시 비밀 공작의 뚜껑을 열면 신군부의 사전 직권 음모를 밝혀낼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검찰이 밝힌 사망자 수는 166명. 그러나 유족들과 제야에서는 최소한 500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네, 오늘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상의 반란 수괴와 또 초병 살해죄 등 6가지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만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전두환 씨에게 적용한 죄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이미 전 씨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전 씨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반란 수괴죄. 전 씨는 대통령 제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씨를 연행하고 경호실 병력을 동원해 총리 관저를 장악했습니다. 또 명령 개통을 무시하고 중앙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을 점령한 것은 반란이며 전 씨는 그 수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량은 사형입니다. 다음은 불법 진퇴죄. 계엄 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등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휘관이 계엄 지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인솔해
지역을 벗어난 혐의로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 이탈죄가 있습니다. 상관 살해죄도 있습니다. 이는 전 씨의 명령을 받은 무장병력이 김호랑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사형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하소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혀 상관 살해 미수죄도 적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초소 근무병인 정선엽 병장을 살해한 초병 살해죄가 있습니다. 6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재판부로서는 극형인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한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오늘 마침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성공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95 보합 12805 재판장의 개정 선언이 울려 퍼지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재판의 막은 올랐습니다. 이어 전두환 피고인과 노태우 피고인의 순으로 피고인 16명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차례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수의 차림의 죄수로 전락한 두 사람은 구속된 이후 처음 운명적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잠깐 동안 서로 고개를 돌려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었고 전 피고인의 세 아들과 노 피고인의 아들도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정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 그리고 검찰의 신문 순으로 오늘 재판은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이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구속 피고인들의 수위 입은 모습이 법원 구치감 통로에서 공개됐습니다.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호용, 최세창, 이학봉 피고인을 태운 호송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울구치소 호송버스도 도착해서 박준병, 장세동, 황영시, 유학성, 허화평, 허삼수 피고인의 순으로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있는 채로 구치감에 들어섰습니다. 수임번호 1042번 노태우 피고인도 잠시 후 특유의 조심스런 걸음걸이로 앞만 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포승줄과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수임번호 3124번 전두환 피고인은 지그시 입술을 깨문 채 약간은 침통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어서 앞으로의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오늘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12.12는 군권 탈출을 노린 반란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두환 피고인 측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충돌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판 소식 먼저 용태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79년 12월 13일 새벽 최규하 대통령은 마침내 정승화 총장의 연행 재가 문서에 오전 5시 10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최 대통령은 당시 정 총장이 연행된 뒤에 재가 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기록했다고 신현학 총리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12.12에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전두환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가 진행됐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김윤호 당시 광주 보병학교장이 79년 11월 30일에 이미 12.12 이후에 군 인사 방안을 논의했으며 논의한 그대로 12.12 직후에 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오늘 신문에서 12.12를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으며 12월 6일에 단독으로 정 총장의 연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로 그 사회를 잡은 것도 외우기 쉬운 데다가 자신이 짝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당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 씨를 추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재현 장관은 차지철 경호실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 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 씨는 거꾸로 보안사령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12.12 당시 노 장관을 국방부 지하실에서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노 장관이 자신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12.12 사건의 전 과정이 군권을 찬탈한 쿠데타임을 부각시켰으면 피고인들은 12.12가 군사 반란이었다는 공소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육사 8기생들이 12.12를 쿠데타로 규정한 비공개
회고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의 강변에 일침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장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12.12와 5.18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극적으로 노병들의 증언이라는 648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임관 동기생 가운데서 생존한 500여 명이 뜻을 모아 만든 이 자전적 동기생 기록사에는 12.12 사건이 쿠데타라는 648 기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12.12 사건에 대한 평가는 자신들도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기에 의미가 더했습니다. 648 기생들은 12.12는 출세욕과 사리사욕에 물든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군의 주도권을 독점하기 위한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렸고 하나회를 빗대서 군대 내의 사조직과 파벌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 범법 행위에 의해서라도 권력을 장악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악례를 남겨서 민족 정기도 선악의 구분도 사라지게 했다고 12.12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648 기생인 차규환 피고인에게 이 책자를 소개한 뒤에 차 피고인도 자성의 대상이 되느냐고 추궁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군부 측이 쿠데타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편찬한 5공화국 전사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쿠데타 성공 직후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제작을 지시했고 박준병 피고인의 재직 중에 완성된 것으로 지난 79년부터 81년 11대 국회 발족까지의 격동기를 신군부 측 입장에서 기술했습니다. 이 책은 당초 3질이 발간돼서 한 질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증정됐고 나머지 2질은 보안사에서 극비리에 보관 중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반전으로 이 책은 검찰의 수사 자료로 활용돼서 역사적 심판 과정에서 신군부 측 피고인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오늘 12.12 5.18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는 등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라는 12.12 5.18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량을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 이래 성공한 쿠데타에 가해진 첫 사법조처는 그 수괴에게 사형을, 제2인자에게는 22년 6월의 추상 같은 단조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12.12 5.18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과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뇌물 2,259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상관살해 미수죄 등을 적용해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다소 낮춘 징역 22년 6월을 선고하고 뇌물 2,838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황영시, 정호용, 이학봉, 허화평 피고인에게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희성, 허삼수, 유학성, 최세창 피고인에게도 같은 제목으로 징역 8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영복, 차규헌, 장세동 피고인에게는 역시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징역 7년씩을,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12와 관련해 반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사실을 모른 채 경복궁 모임에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6개월의 구속시한 만료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유학성,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이학봉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해 법정 구속하고 애당초 불구속 기소된 차규현 피고인도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구속해 다시 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상과 관련해 전두환 피고인이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의 지휘로 엄청난 부정축제를 한 것은 그가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 등의 업적을 참작하기 어려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태우 피고인의 경우는 12.12 등 일련의 사태에 제2인자로만 관여했고 국민 직선 대통령으로 북방외교 등의 업적을 남겼다는 정상을 고려해서 형량을 낮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2.12와 5.18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항소심 형량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강압적 군부 권위주의와 또 그 어두웠던 시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확정 판결 내용을 알아봅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12.12 5.18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12.12 사건은 군사 반란, 5.17 5.18 사건은 내란으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에 의한 정권 장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피고인 15명의 형량은 모두 원심대로 확정됐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 수괴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의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 피고인은 반란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황영시 피고인은 징역 8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인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피고인은 징역 8년에서 6년,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차기훈, 장세동,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은 모두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고 박준병 피고인은 원심대로 무죄, 유학성 씨는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제 사건 관련 피고인들도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이현우, 안현태 피고인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고 이원조 피고인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우중, 최원석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이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건넨 돈이 포괄적 의미의 뇌물임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비자금의 차명 전환과 관련해 정태수, 검진호, 이경훈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업무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월요일인 22일 사면 복권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오는 22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12.12 또 5.18 사건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23명도 특별 사면될 예정입니다. 유현채 기자가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만나 선거 이후 국민 대화합 방안을 논의하고 그 가시적 조치로 오는 22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0억 원, 노 씨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00억 원이 확정된 상태로 나머지 형집행이 면제되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12.12와 5.18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황영시 당시 1군 단장과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이학봉 대공처장, 정호영 특전사령관과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주영복 국방장관,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과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 차기훈 수도군단장, 또 장세동 30경비단장,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과 박종규 삼공수 여단 대대장이 나머지 형을 면제받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또 전두환 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안현태 전 경호실장,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이원조 전 의원, 술해 혐의로 형을 살고 있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도 같은 조치로 석방됩니다. 집행유예로 이미 풀려난 성영욱 전 국세청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과 401 전 재무장관, 그리고 금진호, 김종인 전 의원,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은 형 선고가 실효되는 특별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이들 25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김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종료에 즈음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정권 탈취와 권력형 부정부패 등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역사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사면 복권된 25명의 인사들이 새 역사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현채입니다. 못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1,8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문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항소심 공판 이후 6년 5개월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1,891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씨에 대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전 씨는 오늘 보석류와 사무기기 등 20여 개 항목의 재산 목록을 제출했지만 은행 예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골프나 해외여행은 어떻게 다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측근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전 씨는 또 당시 관행적 정치자금이던 비자금에 뇌물죄가 적용돼 과도한 추징금을 물렸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의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 목록을 보충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 친인척의 재산 목록까지 다음 공판 때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에 대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 목록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 또한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가 친인척 등 제3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사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전 씨가 지금까지 낸 돈은 314억 원으로 추징률은 고작 14%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성 진단을 받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찬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1931년생으로 올해 90살입니다. 전 씨의 장남인 재국 씨는 전 씨가 사망한 뒤 자택에 가족들이 모여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신이 안치될 병원과 빈소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을 진단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11일 KBS 취재진과 만나 집에서 조금씩 거동하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외출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순자 씨가 전 씨를 계속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을 때 불과 수개월 만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해 부축을 받으면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노태우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 씨 측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 씨는 1931년 경남 하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했습니다. 군내 사조직인 한화회를 만들고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퇴임 이후에 내란과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회고록을 냈지만 광주 유혈 사태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씨와 달리 전두환 씨의 경우 정부가 국가장이나 국민묘지 안장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전두환 씨 유해를 파주 지역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유해 안장이 추진되던 파주 장산리 토유주의 소유주는 지난해 3월 가계약을 진행했지만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가계약 당시에는 캠핑장과 요양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유족과 직접 접촉해 본 적도 없고 유해 안장이 진행되는 과정도 자세히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파주 지역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최근 유해 안장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면서 토지 소유주도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유족은 전당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 유해 안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은 파주 지역 유해 안장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주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파주 장산리는 각종 평화통일 행사를 열어왔던 남북화해의 상징적인 장소라면서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독재, 민중탄압의 상징인 전두환 씨가 묻힐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사망한 전두환 씨의 유해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